잠깐만요. 이 영상, 지금 바로 멈추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식에게 진심으로 대접받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열심히 희생했는데 갈수록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사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세대가 배운 방식대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더 주려고 애썼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 방식이 왜 역효과를 낳는지 심리학이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진짜 고수들이 쓰는 방법은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온 것과 완전히 반대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남은 가족 관계를 완전히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또 바쁘다는 말만 들으셨나요? 명절에 모처럼 온 가족이 모였는데 어쩐지 당신만 투명인간 같은 느낌이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뒷바라지하고 밤새워 일하고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 바쳤는데 왜 갈수록 존재감은 없어지고 연락은 뜸해지는 걸까요? 그런데 진짜 고수들은 오히려 일부러 사라집니다. 더 적게 연락하고 더 적게 챙기고 의도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식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기 시작하죠. 이건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소름 돋는 심리학적 전략이 그 안에 숨어 있거든요. 99%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더 많이 챙겨줄수록, 더 자주 연락할수록, 더 희생할수록 대접받을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먼저 전화하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1%의 고수 부모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기다릴 줄 알고, 비워낼 줄 알고, 사라질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오늘 그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이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잊기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매주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거든요. 첫 번째 비밀, 희소성의 법칙.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 박사가 수십 년에 걸쳐 연구하고 정립한 이론인데요. 쉽게 말하면 늘 곁에 있는 것은 소중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공기가 늘 있으니까 고마운 줄 모르는 것처럼요. 물이 늘 나오니까 수도꼭지를 아무 생각 없이 잠그는 것처럼요. 우리가 가장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 가장 소중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68세에 은퇴하신 박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실게요. 박 사장님은 은퇴 후 할 일이 없어지자 매일 아들 집 근처를 서성이셨대요. 하루에 두세 번씩 안부 전화를 했고 주말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찾아가셨죠. 처음 한 달은 아들도 반겨줬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전화를 점점 피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 지금 바빠요. 그 말이 아들의 입에 붙어버렸거든요. 박 사장님은 상처를 받으셨죠.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하셨어요. 딱 한 달만 먼저 연락하지 말아보자. 처음 2주는 너무 힘드셨대요. 혹시 아들이 아버지를 잊어버리는 건 아닐까 불안하고 외로우셨죠. 그런데 3주가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요즘 왜 연락이 없어요? 어디 불편하세요? 박 사장님은 그 전화를 받으면서 눈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항상 가득 찬 그릇엔 아무도 더 채워주려 하지 않아요. 비워야 채우러 옵니다. 두 번째 비밀, 반응성 저항 이론. 1966년 미국 사회심리학자 잭 브램이 발표한 이론인데요. 사람은 누군가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본능적으로 밀어낸다는 거예요. 자유를 지키려는 원초적인 본능이죠. 이건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뇌가 자동으로 그렇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너무 바짝 붙어 있으면 숨이 막혀요.
62세 정 여사님은 시집간 딸이 늘 마음에 걸리셨어요. 밥은 잘 먹는지, 집안일은 잘 되는지. 그래서 매주 반찬을 잔뜩 만들어서 딸네 집에 들고 가셨어요. 딸이 좋아할 거라 믿으셨거든요. 처음엔 딸도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냥 오지 않아도 돼. 우리 잘 지내고 있어? 정 여사님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밤새 속을 앓으셨대요. 그런데 딸의 말에는 악의가 없었어요. 그냥 너무 자주 오니까 자기만의 공간이 없다는 신호였던 거죠. 정 여사님은 그 이후 딸이 먼저 부탁할 때만 반찬을 챙겼어요. 그랬더니 한 달 후 딸이 먼저 물어오더래요. 엄마, 이번 주에 가도 돼요? 엄마 된장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 밀면 밀린다. 당기면 따라온다. 관계도 물리 법칙을 따라가요. 세 번째 비밀, 자기결정 이론.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이 무려 40년 넘게 연구한 이론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진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강요받았다고 느끼면 설령 그게 옳은 일이라도 마음이 닫혀요. 강요받은 효도는 의무가 되고 의무는 결국 부담이 되고 부담은 피하고 싶어지는 법이에요. 57세 김 사장님은 아들이 자주 찾아오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명절도 아닌데 이번 주말엔 꼭 와야 한다고 못 박으셨대요. 아들은 왔어요. 하지만 밥만 먹고 1시간 만에 자리를 일어났죠. 아빠, 저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오긴 오는데 몸만 오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김 사장님은 방법을 바꿔보셨어요. 얘야, 이번 주말에 아빠 뭐 먹을지 고민 중인데 바쁘면 안 와도 된다. 그랬더니 아들이 알아서 토요일 아침 일찍 와서 저녁까지 있다 갔어요. 심지어 아빠,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라는 말까지 하면서요. 자식이 오고 싶어서 오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고수 부모의 비밀이에요. 불러서 오는 자식보다 오고 싶어서 오는 자식이 훨씬 오래, 더 자주 옵니다. 네 번째 비밀, 공백 효과. 뇌과학자 메리 헬렌 이모디노양 박사의 연구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사람의 뇌는 빈 공간이 생겼을 때 그걸 자동으로 채우려는 성질이 있어요. 당신이 사라지면 자식의 뇌는 자동으로 당신을 떠올리기 시작해요. 아, 요즘 엄마가 연락이 없네. 잘 계시나?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매일 연락을 하면 뇌는 그 공백을 느낄 틈이 없어요. 그냥 일상의 배경처럼 당신의 존재가 처리되는 거예요. 65세 박대리 아버지 이야기예요. 은퇴 후 시간이 많으셨던 그분은 카카오톡으로 매일 아침 저녁 안부를 보내셨대요. 뉴스 링크도 공유하고 유튜브 영상도 보내고 날씨 이야기도 하시면서요. 처음엔 자식들이 답을 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답장이 점점 느려지더니 이모티콘 하나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박대리 아버지는 과감하게 2달간 SNS를 끊고 먼저 연락하는 걸 멈추셨어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아버지 요즘 뭐 해요? 어디 아프세요? 하고 걱정 문자를 보내왔더래요. 심지어 딸은 직접 찾아왔어요. 아빠 왜 카톡 안 해요? 무슨 일 있어요? 구멍난 항아리는 자꾸 채우고 싶어지는 법이에요. 당신이 만들어낸 빈자리가 자식을 당신 곁으로 불러들입니다. 5번째 비밀, 상징적 자기 완성 이론. 뉴욕대학교 피터 고리처 교수가 발표한 이론인데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삶이 충만하고 빛나는 사람 곁에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늘 불안하고 자식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부담스러워해요. 당신이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 때 자식은 그 곁에 있고 싶어집니다. 빛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69세 윤 여사님은 은퇴 후 무기력함에 빠지셨대요. 할 일도 없고 자식들은 바쁘고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셨다고요. 그러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도예 수업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자식들이 나이 들어서 무슨 취미냐,
그냥 쉬세요 라고 했대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윤 여사님이 만든 작품이 지역 전시회에 걸렸어요. 자식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전시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엄마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엄마 진짜 멋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이 주말마다 윤 여사님의 안부를 먼저 물어온다고 해요. 날카로운 칼날은 갈면 갈수록 빛이 납니다. 당신의 삶을 갈고 닦으세요. 그 빛이 자식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6번째 비밀, 접근 회피 갈등 이론. 심리학자 커트 르윈이 정립한 이론인데요. 사람은 너무 가까이 있는 대상엔 회피 본능이 생기고 거리가 생기면 오히려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똑같이 작동해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숨이 막히면 도망가고 여유가 생기면 돌아옵니다. 63세 이 여사님 이야기를 들어보실게요. 이 여사님은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매주 아들 집에 가셨어요. 청소도 도와주고 요리도 해주고 손주 봐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대요. 여보,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 아들이 그 말을 전하기 싫었지만 결국 이 여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이 여사님은 그날 밤 많이 우셨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건 이 여사님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사님은 그 이후 한 발 물러서기로 하셨어요. 먼저 연락하지 않고 불러줄 때만 가기로요. 3개월 후 아들이 먼저 전화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손잡으러 오실래요? 애가 할머니 찾아요. 당신이 자식 곁에서 조금 물러날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가 그리워져요. 사라질 용기, 그게 사실 가장 강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6가지 심리학적 비밀, 기억하고 계시죠? 첫째, 희소한 존재가 되세요. 연락 빈도를 줄이면 당신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둘째, 자식에게 선택의 공간을 주세요. 강요받은 효도는 결코 오래가지 않아요. 셋째, 공백을 만드세요. 당신이 자리를 비워야 자식이 그 자리를 채우러 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취미를 찾고, 친구를 만나고, 배우고 싶은 걸 배우세요. 빛나는 부모 곁에 자식들이 머물고 싶어집니다. 자식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삶을 사셔야 해요. 사라질 용기를 가진 부모가 결국 가장 오래, 가장 깊이 기억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 마세요. 독을 고치세요. 당신 자신을 먼저 온전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그 독에 물을 채우러 올 거예요. 오늘도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채널은 50대, 60대, 70대대 여러분이 더 당당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살 수 있도록 매주 심리학과 인생 지혜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느낀 다짐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해보겠다. 는 작은 다짐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바꿔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댓글이 다른 분들께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